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과 뉴스 368위 리포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은 햇살조차 말없이 내려앉던 봄의 끝자락이었다. 잎보다 꽃이 먼저 지는 계절. 도시의 소음 너머 어딘가에서 조용히 한 장의 앨범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티저도 유명 제작자도 없었다. 단지 소년 하나의 손끝에서 시작된 음악이 아무도 모르게 세상에 놓였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그 앨범이 단지 첫 작품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이름은 정동원. 당시 18세의 신인이었던 그는 이전까지 트로트 신동이라는 이미지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발매된 그의 첫 정규 앨범 핸드라이튼 레터는 그러한 모든 고정관념을 조용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 앨범엔 기획도 전략도 없었다. 오직 하나, 진심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단숨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소박한 데뷔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한편의 손편지가 세상을 건넌 순간이었다. 가사 하나하나에 살아 숨쉬는 기억, 멜로디마다 배어있는 성장의 흔적, 그리고 모든 노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그리고 3년 뒤, 지금 그 손편지가 다시 열리고 있다. 과거의 감동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전율로 핸드라이튼 레터는 다시금 입소문을 타고 시대를 넘어 울림을 이어가고 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기적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현상이 되어 돌아왔다. 그 아이는 소년이면서도 어른이었어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의 권위자 이상훈 교수가 2025년 10월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관에서 열린 음악토론회에서 꺼낸 이 발언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에게도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무수한 재능과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수십 년간 지도해온 그가 자신의 커리어와 권위를 걸고 꺼낸 말은 곧 한 인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의 표현이었다. 제가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동원 같은 학생을 놓쳐선 안 됩니다. 그는 음악계의 구조를 바꿀 존재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이내 조용한 술렁임이 퍼졌다. 이것은 단지 한 교수의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었다. 그 말은 마치 하나의 신호탄처럼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정동원 현상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려 놓았다. 그날 이후 SNS는 들불처럼 타올랐고 언론은 앞다투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서울대 교수의 눈물 고백, 2억 장학금 루머, 진실은? 정동원, 예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과거의 기억 속에 잠시 잊혔던 소년의 이름은 다시금 수많은 입과 손끝에서 호명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가수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겐 희망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질문이었으며 어떤 이들에겐 불편한 진실 그 자체였다.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는 이제 단순한 스타성을 넘어 한국 음악계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거대한 논쟁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아직 18이었던 한 소년이 감당하기엔 어쩌면 너무 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는 그 무게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끌어안고 자신의 음악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 이름이 가진 모든 기대와 책임에 묵묵히 답하고 있었다. 경상남도 하동, 산과 강이 맞닿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정동원, 그 이름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소년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소리의 기억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 주제가를 따라 부를 때 그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트로트의 구슬픈 떨림에 귀를 기울였다. 그 기억은 단순한 음악 취향이 아니었다. 마이크를 쥐고 할아버지 앞에서 첫 노래를 불렀던 그 순간 박수보다 먼저 돌아온 할아버지의 미소는 소년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불씨를 남겼다. 그리고 그 불씨는 마을 어귀의 잔치에서, 학교 음악 시간에서, 혼자만의 방 안에서 작지만 확실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진심 어린 목소리 하나로 세상을 울린 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다. 전국 어린이 가요제, 어른들도 감정에 복받쳐 눈시울을 붉힌 안동역에서 한 곡. 단지 음정이나 기교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노래에는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아이가
삶의 슬픔을 직감적으로 껴안은 채 부르는 순수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은 오히려 어떤 기성 가수보다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날 이후 방송 출연 요청이 쏟아졌고 SNS에는 노래하는 천사, 감성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였다. 대중은 열광했고 그는 순식간에 전국구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정동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찬란한 조명 속에서도 그는 다른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의 노래를 부를 때도 좋았지만 제 이야기를 노래에 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삶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을요. 이 짧은 고백 속엔 그가 지나온 길보다 훨씬 더 깊고 긴 여정의 서막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소년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은 창작자로 성장하고자 했다. 타인의 곡을 부르며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선율로 엮고 자신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려는 그 열망은 곧 그를 싱어송라이터 정동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끌었다. 노래가 좋아 시작된 길. 그러나 이제 그는 단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길이 자신이어야만 했기에 더 깊이, 더 멀리, 더 진실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2022년 4월 25일 세상은 조용히 한 장의 음반을 마주했다. 이름만 보면 누군가는 그저 평범한 앨범이라 여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속을 열어본 사람들은 곧 알게 되었다. 이 앨범은 단순한 데뷔작이 아니었고 상품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흔한 유행의 조각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소년의 심장이 손글씨처럼 조심스레 눌러쓴 음악의 기록이었다. 정동원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12곡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각 곡마다 그의 숨결이 깃들어 있었고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던 감정이 피아노 건반과 기타 줄, 때론 정적 사이에 가만히 묻혀 있었다. 트로트라는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난 그는 발라드의 섬세함, 포크의 따뜻함, 어쿠스틱 팝의 자유로움을 끌어안고 자신만의 언어로 청춘을, 가족을, 기억을 노래했다. 특히 타이틀곡 할아버지의 라디오는 발매 직후 단 3일 만에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일으켰다. 이 곡은 화려한 편곡도 고음의 폭발도 없었다. 하지만 듣는 이들은 그 안에서 오래된 전축의 떨림을, 그리움이 묻은 먼지 냄새를,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누군가를 떠올리는 묵직한 사랑을 느꼈다.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입을 모아 말했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진짜 편지예요. 받자마자 마음이 울컥했어요. 핸드라이튼 레터는 바로 그런 앨범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치유였고 또 다른 이에게는 용기였으며 어떤 이에게는 자신조차 몰랐던 마음의 조각을 마주하게 하는 거울이 되어 주었다. 정동원은 이 앨범을 통해 더 이상 노래 잘하는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줄 아는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가 그려낸 감정의 선율은 지금도 누군가의 이어폰 속에서 조용히 편지처럼 다시 읽히고 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가을, 낙엽이 흩날리던 어느 날,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세상의 조용한 물결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손편지, 정동원의 음악. 그 이후, 그 제목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결코 소박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소년의 성장기가 아닌 한 영혼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일어선 기록이었다. 다큐멘터리는 단지 그의 창작 비하인드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다. 조용히 감춰졌던 내면의 균열, 부모와의 충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음악을 내려놓고 싶었던 절박한 순간까지 카메라는 그 모든 걸 피하지 않고 비췄다. 그리고 그 모습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속 어딘가 묻어둔 상처를 건드렸다. 하지만 가장 커다란 충격은 마지막 20분이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루머로만 회자되던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진과의 비공식 면접 영상이 담겨 있었다. 흑백 톤으로 담담히 재생되던 그 장면 속 교수들은 정동원을 앞에 두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이상훈 교수의 발언은 그야말로 한 문장으로 세상을 멈추게 했다. 카메라 이상훈 교수. 나는 이 아이를 붙잡고 싶었다. 그는 음정과 박자를 넘어서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 나는 제안했다. 우리 학교에서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겠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오래전부터 온라인에서 떠돌던 2억 원 장학금 소문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포털은 곧장 뉴스 헤드라인으로 뒤덮였고 서울대 정동원 영입 시도 사실 확인. 특례 장학금의 진실은 예술계의 기준이 바뀐다.
등의 기사들이 순식간에 도배되었다. 그 다큐멘터리는 한 소년의 지난 3년을 복귀하는 기록인 동시에 대한민국 음악계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묻는 질문이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정동원을 주목하는가? 그 답은 아마도 단순한 성공이나 인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음악에는 시간을 견디는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은 3년이 지나도, 아니 오히려 더 깊어져 다시 사람들을 향해 번져나가고 있었다. 모든 소문에는 시작이 있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역시 처음에는 말을 아꼈다. 확인해드릴 수 없다. 는 원론적인 답변 뒤로 숨은 채 한 소년을 둘러싼 거대한 관심의 파도를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여론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다큐멘터리의 공개 이후 언론과 대중의 시선은 서울대의 입장에 쏠렸고, 결국 학교 측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정동원 군은 서울대학교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인재 중 하나이며, 실제로 2023년 당시 음악대학 성악과에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등록금 전액 면제, 해외 연수, 개인 마스터클래스 지원을 포함해 총 2억 원 규모입니다. 짧은 공식 입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감 있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천 장학금이 아니었다. 그해 서울대는 전례 없이 빠르게 내부 회의를 소집했고, 성악과 교수진은 하나의 안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동원에 위한 장학제도. 이 제도는 철저히 그 한 사람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고, 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증명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전례 없는 선언이기도 했다. 등록금 전액 면제는 기본이었다. 여기에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개인 마스터클래스, 유럽 유학과정 전액 지원, 더 나아가 졸업 이후 연주기획과 활동 기반까지 고려된 설계였다. 요컨대 이 장학 프로그램은 천재 한 명을 지켜내기 위한 학교의 결심이었다. 하지만 세간을 놀라게 한 건 이 제도의 존재보다도 그 장학금이 끝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세상이 손에 쥐어주려 했던 최고의 기회,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였을 거라 믿었던 제안을 정동원은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고 무모한 선택도 아니었다. 그의 거절에는 그만의 철학과 방향성, 그리고 음악에 대한 고요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수십만 명의 예술학도들이 꿈꾸는 이름, 서울대학교. 그 중에서도 단 한 명만을 위한 맞춤형 장학 프로그램. 그것은 명예이자 보장된 미래였고, 누군가에겐 평생을 바쳐도 닿기 어려운 기회였다. 그러나 정동원은 그 앞에서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담담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대답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고, 일부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의 후반부, 마침내 그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다. 서울대 교수님들께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웠죠. 하지만 전 대중가수입니다. 저는 거리에서 버스킹하고 여러분 앞에서 노래하며 같이 울고 웃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 아래보다 사람들 틈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의 진심을 선택했다. 완벽한 음향과 조율된 무대보다 누군가의 하루 끝에 조용히 위로가 되어주는 한 줄의 멜로디를 더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대중가수라는 이름을 지키려 했던 이유였다. 정동원의 선택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예술가의 선언이었다. 명문대의 간판이나 제도 속 안전함보다는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진심이 오가는 대중의 공간을 그의 무대로 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높은 음역대를 자랑하기보다 낮은 눈높이에서 삶을 마주보는 노래이길 원했다. 그렇게 그는 소위 말하는 성공의 정석 대신 가장 인간적인, 가장 따뜻한 함께 울 수 있는 예술을 택했다. 그 결정은 때로 오해를 불러왔고, 왜 그런 기회를 거절했느냐는 질문이 반복되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음악은 사람 사이에 머물러야 진짜니까요. 카메라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조명이 그리 밝지 않았던 탓에 그 순간의 눈물은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 시청자의 가슴에 남았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 서울대학교 성악과의 이상훈 교수가 정적 속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평생을 교육이라는 단어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말보다 먼저 감정을 흘려버렸다는 건 그 자체로 충분한 고백이었다.
정동원 군을 학교로 데려오지 못한 건 아마 평생의 아쉬움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스승이니까요. 그 말에는 패배감도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음악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마지막 자부심처럼 한 예술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하는 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빠르게 번져나갔다. 대한민국 교육계는 물론 음악계 전반이 그 진심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정동원은 제도 바깥에서 더 순수한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흐름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날 이후 정동원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노래하는 소년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제도보다 진심을 택했고 이론보다 공감을 노래했으며 무대 위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예술을 선택한 존재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시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진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스승이자 길잡이였다. 노래 한 곡이 수업이 되었고 가사 한 줄이 위로가 되었으며 무대 위에서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작은 교과서가 되었다. 이상훈 교수의 눈물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슬픔이 아닌 존경으로 흘러내렸고 그 한 방울이 음악의 본질을 다시 깨우는 침묵의 연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던 그 소녀는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마이크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다. 정동원은 자신의 첫 앨범 핸드라이튼 레터를 통해 보여준 진심의 가치가 단지 음악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기를, 더 많은 목소리가 잊히지 않기를 원했다. 그 마음은 조용한 실천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의 프로젝트로 현실화되었다. 그가 설립한 핸드라이튼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악 레이블이 아니었다. 이곳은 청소년 뮤지션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작은 무대이자 시작점, 그리고 다시 쓰는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정동원은 단순한 운영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멘토로서 존재했다. 직접 작곡과 편곡을 가르치고 그들의 음악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서 움트는 재능의 등불을 비춰주는 일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길을 걷지 않았던 그는 이제 그 수익마저도 누군가의 가능성을 위해 되돌려주고 있었다. 핸드라이튼 레터 위 수익 일부는 매년 저소득 예술 청소년과 신진 예술가를 위한 후원 기금으로 기부되고 있으며 그 기부는 통계나 보도자료를 위한 제스처가 아닌 음악이 닿지 못했던 곳에 편지 한 장처럼 도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진심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가 남긴 한 문장은 그의 음악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여줬다. 제 첫 앨범은 제 이야기였지만 다음 앨범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수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노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수많은 청춘들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엮어가는 공동의 선율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울리지만 그 울림은 무대를 넘어 교실로, 골목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방 안까지 번져간다. 그것이 바로 음악 그 이상의 움직임이다. 한 곡의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한 장의 앨범이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악평론가 김소현은 정동원의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단한 기교나 현란한 퍼포먼스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대를 꿰뚫는 진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라는 단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정동원의 음악을 기억하고 다시 꺼내 듣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핸드라이튼 레터는 거대한 마케팅도 스타 프로듀서도 없이 세상에 놓였지만 그 안에 담긴 목소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 장면을 조용히 다시 불러내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앨범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38개국에서 스트리밍되고 있는 그의 음악은 언어를 넘고 국경을 넘어 누군가의 밤, 누군가의 새벽, 그리고 누군가의 조용한 하루 끝에 한 장의 손편지처럼 도착하고 있다. 미국 NPR, 영국 BBC 같은 해외 주요 매체에서도 그의 음악을 조명했으며 정동원의 음악은 한국의 감성을 넘어 세계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정동원은 더 이상 한국의 소년 가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이제 보편적인 감정과 진심의 언어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아티스트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진심이라는 두 글자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의 두 번째 앨범은 내년 상반기 발매를 앞두고 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다. 다음 손편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그 기대는 숫자로도 증명된다. 2025년 현재 그의 공식 팬클럽 동행리 회원수는 이미 87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수치는 단순한 팬의 집계가 아니라 그의 음악과 삶에 함께 걸음을 맞춘 이들의 이름 없는 서명처럼 느껴진다. 정동원이 써내려간 편지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현재형이고 그 진심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여전히 그 손편지의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